여행하고 자빠졌네. 네, 파워블로그도 부러워할 인생 여행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행하고 자빠졌네 시작합니다. 저는 여행업 트렌드 연구소 옥소장입니다. 정답이 없는 여행, 당신만의 정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유여행 기술연구소 김기현입니다. 네, 여행의 맛과 멋을 아는 투어 소믈리에 안승태입니다. 저희 주변 피드백을 좀 받다 보니까 저희 안 박사님이 그렇게 웃기다는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아, 역시 이 청취자분들의 안목을 제가 믿습니다. 아니 그 웃기다는 피드백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한 주 빠지셨는데 그때 지난번에 안 나오셨을 때 얘기가 벌써 이렇게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확실한 존재감은 뻥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하나만 알리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 박사님이 안 계시면은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었어요. 네, 한 분 정도. 정말 그 한 분의 힘을 믿습니다. 그 한 분 뒤에 한 200여 분이 이제 오피니언 리더의 어떤 그 안 박사님 나오면 재밌어 이런 멘트. 네, 사랑합니다. 아유. 네. 일단 저희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합이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는 조금 저희도 사실 뭐 이렇게 긴장은 안 되는데 긴장을 떠나서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이 조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행하고 자빠졌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일단 뭐 사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도 저희가 항상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연부터 빨리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이고요. 네, 오늘은 실직쌤님의 사연입니다. 실직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토익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원이 5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토익 학원들이 상황이 다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일을 구해야겠지만 학원 경기도 좋지 않고 토익 시장이 계속 나아질 거란 보장도 없기에 이번 기회에 여행도 가고 미래 계획도 세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대학 때 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 정도 했었는데 당시 스페인을 못 가본 게 한입니다. 스페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우디와 피카소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 등등 갔다 온 사람들이 다들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스페인을 가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중년이지만 여전히 소녀 감성이 살아있는 미혼 여성으로서 스페인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클럽 같은 곳도 가보고 싶은데 여자 혼자라 위험할지도 걱정되네요. 그리고 맛있는 스페인 음식도 맛보고 싶고요. 좋은 여행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은 진짜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확실히 혼녀가 지금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저희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의 사연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네요. 저도 남자지만 이런 데 사연 잘 안 보낼 것 같아요. 네.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네. 간지나지 않는. 네네. 가오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오늘은 뭐 저희도 조금 생소했던, 저는 사실 생소하거든요. 스페인을 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스페인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조금 공부는 했었고요. 완전 핫하죠. 그리고 이분한테 살짝 저도 물어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바르셀로나를 아예 한 지역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바르셀로나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김 대표님께서 한번 쭉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늘 얘기하지만 직항맨이 아닙니까? 네네. 뭐 경유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직항으로 가실 수 있는 패턴이 월요일 날 딱 출발하시면 현지에서 월요일 날 다시 비행기를 타실 수 있는 패턴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이 아니구나. 9일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9일 정도의 시간이 되실 거라는 판단하에 쉽지 않았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만 9일. 야,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뭐 한국 분들 바르셀로나 많이 방문들은 하시지만 뭐 길게 가시는 분들도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여하튼 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 근교 위주로 오늘 일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안 박사님 일단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뭐 스페인 쪽엔 음식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아시죠? 완성돼 있죠.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뭐 체감하기로는 제일 잘 사는 동네고요. 네. 그 뭐 카탈루냐 지방은 이태리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좀 이런 뭐 좀 남미가 아니더라도 유럽에서 그 라틴 삐엘라는 좀 화끈한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 도시들이 그 뭔가 지방색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우리나라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스타일이 나눠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그 지방색이 예상외로 굉장히 강하고 특징들이 막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음식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식문화도 이제 그렇고. 바르셀로나 한 지역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도 뭐 레스토랑, 식당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기겠지만 전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라 바르셀로나 하면 저는 네? 이제 카탈루냐 독립 관련해서 작년에 그 투표도 있었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네. 사실 바르셀로나가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페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잘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자체는 사실 조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지역만큼은 사실 그쪽에서 좀 많이 벗어나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거고, 네네. 뭐 주민투표 하자. 그래서 뭐 우리 지방에서 뭐 이제 어떤 대다수의 어떤 그 지방 분들이 원하면은 우리는 뭐 중앙에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만 따로 어떤 뭐 정치 경제적으로 꾸려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축구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그 바르셀로나와 네 레알. 사실 마드리드. 네. 와 이제 전쟁이죠 전쟁 우주 전쟁. 네. 별도 가격도 스타워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100만 원.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곳이겠죠. 아무래도 예. 축구 저도 사실 제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업무적으로 약간 이런 거를 약간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스포츠의 규모가 이 라리가라고 하잖아요. 이 라리가가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프리메 전 세계 라리가. 거의 스포츠의 거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장난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돈도 장난이 아니어서 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뭐 이제 우리 제가 좀 익숙해졌네요. 이제 상호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K항공.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일본 나루미상이 등푸른 항공이라고 정확하게 네. 찝어주시던데 그 K항공을 타시면 1시에 한국에서 출발을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도착하시면은 저녁 7시쯤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괜찮네.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딱이네요. 공항이 굉장히 가까워요. 네. 시내에서 공항까지 뭐 한 20분, 5분 정도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라 시내까지 들어가시면 저녁 식사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먼저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네. 여성분 혼자 가시기 때문에 이제 뭐 안전에 대한 뭐 우려도 있을 것이고 또 관광을 쭉 진행을 하셔야 돼서 관광하시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교통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바르셀로나에 뭐 여러 지역이 있지만은 카탈루냐 광장, 카탈루냐 네. 광장에 숙소를 센터도? 잡으셔라. 네네. 센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탈루냐 광장이 이 공항에서 카탈루냐 광장까지 오는 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종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교통도 굉장히 편리할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또 용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 일정상으로 사실 바르셀로나를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바르셀로나만 9일을 있는다는 게 사실 그런 일정이 나올 수 있나요? 이게 그만큼의 볼거리가 풍부한지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 박사님? 접근 방식이죠, 이제. 이제 저희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프로다 보니까 정말 어떤 개인적인 여행을 즐기려면 개인적인 취향이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되겠지만 프로로서 고객의 취향이나 고객의 요청사항을 먼저 접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좋은 어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아름다운 어떤 여행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이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이제 한 곳만 가도 이제 그냥 저는 뭐 큰 불만이 없겠다라고 말씀 주셨을 때는 이미 그 스페인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그냥 바쁘게 다니시는 일정보다는 어떤 인생의 전환기에 있으시잖아요. 지금 어떤 직장을 이제 이동하시면서 뭔가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서 어떤 힐링을 하면서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으시려면은 그 여행지에서 어떤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다니기보다 한 곳에서 천천히 뭔가 그 지방을 이제 찬찬히 즐기시면서 이러고 다니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그 정말 부자들이 사는 이제 단순히 일단 뭐 자본주의 논리로 보자면 부자들이 살면은 이제 음식도 문화도 여러 가지 수준이 높은 곳들이 많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달 살기에 도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먹을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할 거 많고 아침, 저녁, 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또 여행 트렌드가 많은 지역을 좀 보시는 것보다는 좀 한 지역을 좀 느긋하게 보시는 트렌드라서 뭐 바르셀로나에서 9일을 다 보내셔도 되고요. 뭐 실제 여행하는 기간은 8일, 뭐 7일 정도 되겠죠.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양한 또 예쁜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날 잡고 뭐 그런 데를 다녀오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일정을 조금 소개해 주시는 거죠? 예,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첫날 바르셀로나 아까 도착한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숙박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카탈루냐의 광장에 있는 숙소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예. 바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급 호텔이고요. 사실 이 바르셀로나 지역이 숙소, 호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절충선을 저도 좀 찾았는데 일단은 좀 안전. 네. 그다음에 여성분이 혼자 쓰시니까 또 깔끔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너무 저렴한 숙소가 아니라 그래도 좀 괜찮은 숙소를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B 호텔입니다. B 호텔. B 호텔. 꽤 유명한 호텔이고요. 이게 이니셜이 아니라 실제 이름이 B 호텔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 B 호텔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디자인 호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떤 소품이라든가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고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박물관, 인테리어 박물관에서 내가 머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이 호텔은 또 재밌는 게 그 로비에 투숙객들을 위해서 샴페인을 한 잔씩 이렇게 갖다 놨어요. 물론 프랑스 지방의 샴페인은 아니고요. 까바죠, 까바. 그죠, 까바. 네. CAVA. 까바. 네. 이 스페인식 샴페인, 최고죠. 스파클링 와인인 봄 여름에 그냥 무료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무료로 먹어도 되는데 네네. 인치 없이 또 그냥 계속 먹을 수는 없고요. 매너. 한 잔 역시 소장님 매너. 네. 웰컴 드링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야, 이거 무료야? 그리고 우르르 달려가는 거는 이제 우리는 그런 여행 수준에서 대한민국은 조금 이제 벗어나지 않았나. 네. 아니, 뭐, 벗어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게 뭐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벗어나세요. 네. 호텔 체크인을 하시고 주변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음식들을 좀 드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게 하루를 보내. 그 지역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여성 혼자여서 이제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인 건가요? 안전합니다. 네. 이제 뭐 물론 바르셀로나 내에도 약간 우범지대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지역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이고요. 여하튼 많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도 굉장히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늘 그런 어떤 경찰분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고 치안적인 부분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탈루냐 광장. 네. 사실 저도 뭐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스페인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치안이 좀 괜찮은 편이고 아무래도 잘 사는 지역이라 그런지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광장이나 이쪽은 경찰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우리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뭐 바르셀로나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가우디.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뭐 건축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사실 건축을 잘 모르는데 가우디를 모르지는 일단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뭐 스페인에 대해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우디만 얘기해도 한 일주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사실 저는 잘 몰라서 오늘 사실 좀 들어보고는 싶습니다. 가우디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가우디라는 인물이 이제 17살 때부터 이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네. 공부를 좀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7살. 네. 그래서 26살에 드디어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네. 그 자격증을 주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천재한테 이 자격을 주는 건지 미친놈한테 이 자격을 주는 건지 모르겠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좀 논란이 됐던 분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뭐 천재로 판가름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의 그 건축들을 보면은 당시에 잘 쓰지 않았던 뭐 굴이라든가 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건축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상당히 멋있게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영향을 어디서 받았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집안이 구리 세공업자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철을 다루는 모습들을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신의 그 건축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익숙하게 보여지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당연히 그를 좀 이상하게 쳐다봤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구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후원자를 만나게 되면서 날개를 이제 달게 되죠. 그러면서 네네. 현대 건축을 시작하신 분이다. 네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르셀로나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의 그 많은 작품들을 바르셀로나에서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완성. 네, 그 건축이 유명한 되고 있죠. 성당. 옥수수 성당입니다. 옥수수. 네, 성가족 성당. 모든 걸 먹는 쪽으로 연결하는 그렇죠. 안박사이기 때문에 이게 옥수수 4개가 딱 서 있는 그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러면 아니요, 저는 뭐 네, 발음 사랑합니다.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들리는 대로. 네. 1888년도부터 아마 건축을 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 확실치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40년째 짓고 있습니다. 뭐 2026년인가요? 뭐 그 완성되는 시점을 뭐 그렇게 얘기했던 40년이나 것 같은데.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100년이 넘었던 아직까지 짓고 네, 있고. 아직까지 100년 앞으로 뭐 100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가우디가 40년간 매달린. 그렇죠. 가우디가 40년. 가우디가 40년 동안이나 붙잡고. 그래서 이제 그 성당을 사실 가보시면 이제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이 건축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돌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돌하면 이미지가 좀 따뜻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차가운 이미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우디의 건축물에는 따뜻한 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돌하면 그 딱딱한 그 돌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굉장히 부드러움을 표현을 했어요. 이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 부드러움을 표현했는데 그런 대부분의 그런 어떤 그 곡선들을 자연에서 따갖고 옵니다. 그래서 돌로 파도를 표현을 해놓는다든가 돌로 숲을 표현을 해놓는다든가 이 숲 속에 들어가서 햇빛이 그 나뭇잎 사이로 들어올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돌로 표현을 해놨어요. 도저히 뭐 보지 않고서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역시 가우디는 천재였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되게 좀 어이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건축을 한창 하시던 그 나이에 물론 나이가 좀 있으셨지만 네. 이 전차에 치여가지고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바로 병원에 옮겼으면 아마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색이 초라해서 가우디인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친 상태에서 방치해 뒀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네요. 네네네. 어쨌든 그러면 그 첫째 그러니까 그 여행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 날 네. 이 가우디 투어를 하는 건가요? 가우디의 모든 거를 다 볼 수 없지만은 네. 이 가우디 핵심들을 찝어서 진행하는 이제 그 가이드 투어가 있거든요. 네네. 네. 가우디 가이드 투어. 가우디 네. 가이드 투어.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네. 가우디는 가이드와 함께. 네. 네. 예. 뭐 이거는 별로 이렇게 넘어가시죠. 감은 네. 약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단련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이제 가우디 투어를 진행을 해보시면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 가우디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우디라는 그 세 글자가 확실히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본인한테 조금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어로 투어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한국어로 투어도 한국어 해주고요. 투어가 있어요? 꽤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현지에 한국어를 서비스하는 여행사에서
그렇죠. 투어. 네네네. 그 네, 자땡땡 뭐 이런 데인가요? 뭐 자땡땡, 네, 뭐 안천, 뭐 자땡땡. 유, 뭐 땡땡. 네. 있고요. 네, 아니 뭐 단순하게 검색해 보시면은 뭐 쭈르륵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일단 그 하루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아침 뭐 한 9시 이제 집합에서 출발하신 다음에 이제 오후 한 서너 시에 이제 끝나는 그런 코스로 이제 동선도 이미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이제 항상 이제 정해진 코스로 월수금 코스, 뭐 화목토 코스 이런 쪽으로 네. 가우디에 대해서 잘 안내해드리는 투어 가우디 분들이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를 하면서 뭐 저희가 뭐 꼭 이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제 그 워낙 가우디 투어들 자체가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일부 그 여행 그러니까 투어를 진행하시기 전에 자기가 입장할 수 있는 곳들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곳들은 다 미리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한국에서 출발하실 때 내가 어디를 입장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다시 더 가시죠, 계속. 네. 자, 그래서 하루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가우디. 그렇죠. 예, 잘 짜여진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우디까지밖에 얘기를 하는데 20분. 아니, 사실 제일 중요한 뭐 분이니까요. 네. 근데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정말 저도 이제 첫 번째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아니 뭐 가우디를 왜 봐야 되지? 뭐 처음 들어보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제 왠지 그 20대에는 그런 어떤 뭐 혹이나 객기가 있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없어. 그냥 내가 한번 쓱 가서 한번 이 몸이 구경 한번 해주고 오겠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었던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제가 좀 특이한 걸로. 성향의 문제인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네. 가우디라는 분을 제가 좀 임팩트 있게, 이 양반은 뭐 좀 있을 것 같다 싶었던 그때가 뭔가 이 사람이 뭘 남긴 사람인가 살펴봤을 때 뭐 건축을 보는 눈 따위는 없었고, 근데 뭔가 이제 알록달록한 타일 쪼가리, 네. 이런 걸로 뭔가 예뻤어요. 근데 이분의 철학이 뭔지 딱 드러나는 말이 딱 그 두 가지 명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제가 또 이제 기억을 되살려 조사를 해봤는데, 안토니오 가우디가 남긴 말 중에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그럼 이 가우디는 어떤 선을 썼을까요? 곡선을 썼고. 아니,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나는 곡선으로만 건축할 거야.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다음으로 진행하시죠. 다음에는 네. 이제 가우디를 보셨으니까 이제 바르셀로나의 옛 모습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고딕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뭐 유럽에 가시면은 사실은 뭐 싫더라도 성당들을 좀 많이 보시게 되는데 네. 이 고딕지구 내에 또 바르셀로나 대표하는 성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성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당 앞쪽이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앞에 이제 계시다 보면은 이 바르셀로나의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일정이. 네네. 급하지 않아요. 이제 가우디 숙제를 하나 끝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발길 닿는 대로 사실 가시면 되는데 네. 이 고딕지구라는 곳에 가서 가장 바르셀로나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 고딕지구라는 곳에 가서 실제 바르셀로나들이 만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커피를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데이트 코스 같은 곳인가요? 뭐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네. 그 데이트 북촌이죠, 코스로 북촌. 사실 스페인 모르겠으나 북촌. 그렇죠. 스페인 네. 북촌 같은. 네네네. 북촌 한옥마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성당 주변에 골목들이 있는데 골목들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고딕지구 뒷골목 탐험. 요렇게 네네. 이제 그 테마를 잡으셔가지고 네. 쭉 다니시다 보면 다른 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그런 그 조그만 이 건물을 하나 발견하게 네네.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가서 보면 익숙한 그림들이 있어요. 바로 피카소입니다. 네. 잘한다. 야, 뭐 이제 야, 그냥 뭐 독립하셔도 되겠어요. 이제. 거의 지금 피카소 미술관. 네. 이 방송은 4D인데요, 4D 다 느껴지는데요. 3D를 넘어서 그 숨결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너무 컨텐츠 오늘 좋아요, 아주. 네. 네, 이 피카소 미술관이 그 외관이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눈에 띄지 않아요. 네네. 눈에 띄지 않지만 뭔가 중요한 건축물이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줄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우디를 보실 때는 내가 찾아와서 봤다면 네. 피카소는 우연히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한다. 고딕지구를 헤매다가 우연히 피카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피카소 그림 봤잖아요. 네네. 피카소 그림 보면서 한마디씩 했거든요. 네. 나도 그리겠다, 이씨.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네, 잘한다. 아니고요. 여기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피카소 미술관에 딱 들어가서 딱 보시면 그 말을 했던 본인 자신이 굉장히 미안해집니다. 15살 때 그린 그림이 있어요. 미쳤습니다. 15살 때. 네. 회화로 그릴 수 있는 가장 잘 그린 그림이 뭘까? 그 그림을 15살 때 그려놨어요. 그게 전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 피카소 특유의 그런 그런 그림이 아니라. 네, 정말 잘 그린 그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가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군요. 얘라고 하면 그렇지만. 클래식한 회화. 참고적으로 피카소 역시 천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태어나서 아이가 처음 하는 말이 엄마, 아빠잖아요. 네.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피카소 하면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네. 어떤 설에 의하면 피카소가 처음 했던 말이 연필이랍니다. 아하. 네, 이건 뭐 거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랑 비슷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혼나야겠네. 천재고 네. 혼나야겠어. 예, 그 추앙받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피카소가 굉장히 공부를 못했대요. 네. 언어에 대한 부분도 좀 느렸고 또 이제 그 어떤 그 문자를 습득하는 능력도 굉장히 느렸는데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대요. 아까 그 우리 안토니 가우디의 영향을 준 분이 아버님이었거든요. 네. 이 철을 재련하시는 분이었는데 피카소의 아버지가 미술 교사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네네. 근데 아들이 옆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그리면은 연필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놀 수 있잖아요. 네.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역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던 터에 아들의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해요. 테스트를.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네. 그린 그림에 새를 딱 그렸는데 새의 다리를 안 그려요. 네. 아들 보고 그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딱 그렸는데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이런.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붓을 꺾게 됩니다. 잘한다. 절필. 그렇죠. 예. 그리고 오직 아들의 그림 교육에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피카소는 사실 이 바르셀로나 출신이 아닙니다. 네. 남부의 말라가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데 네, 휴양 도시죠. 거기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로 오게 되면서 이 스페인 내에 난다 긴다 하는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그럼요. 네, 난다 긴다 하는 네. 그런 난다, 그 낀다. 미술 학교들을 네. 이제 교육을 지원해주게 되고 피카소는 몇 개월에 걸려야 되는 것들을 며칠 만에 뭐 일주일 걸려야 되는 것도 몇 시간 만에 끝내게 되면서 이 천재 피카소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 거죠. 젊은 시절부터 이미 각광을 받던 그런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세 이전에 이미 상당히 유명세를 탔던 것이 바로 이제 피카소였고요. 피카소가 그림을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일단 시대적인 흐름이 하나 있는데 사진이 발견이 돼요. 네. 발명이 돼요. 사진기가. 더 이상 똑같이 그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피카소는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사진과 다른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피카소가 굉장히 좋아했던 화가 중에 스페인 쪽이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그 과거에 또 있던 화가 중에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거든요. 네네. 이 벨라스케스의 네. 그림 중에 유명한 게 시녀들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시녀들. 네네. 그림 아시죠? 네. 그 그림이 마드리드 그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어요. 네. 프라도 미술관에. 네. 근데 피카소가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나도 근데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구도 자체가 많은 사람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끊임없이 그 그림을 감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름다움은 추한 곳에 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10대 피카소는 왜 아름다움은 아름답고 추하면 추하지 아름다움이 추한 곳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진기의 발명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또 자기가 존경을 했던 우리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화가의 그런 어떤 그 격언 때문에 피카소의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피카소는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리에 유명한 또 언덕이 있죠. 네. 몽마르트. 네. 거기에서 맨날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와인 한 잔 먹고 나서 그 돈이 없으면 이 그림으로 주기도 하고. 예, 네. 지금 파리로 넘어가셨는데 네. 돌아오세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 중요한 이 피카소의 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피카소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물랑루즈라고 하는 효장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물랑루즈. 거기에서 유흥주점. 유흥주점이죠. 네. 거기에서 이 한 무용수를 만나게 돼요. 네. 네, 무용수가 춤을 너무 잘 춰요. 그래서 그 모습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다 똑같네. 네. 네. 그런데 그 무용수가 키가 작은 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벨라스케스의 말을 깨닫게 돼요. 아, 추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있다. 예. 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지만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 피카소의 그림의 화법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면에서 어떻게 입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면서 피카소의 그림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이 고딕지구 피카소 미술관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아까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그림을 네. 그 따라 그렸다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네. 끊임없이 자기 방식대로 네. 이제 다시 표현을 하는. 네. 네, 그 그림, 그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 시녀들이라는 그림을 그린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곳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피카소 미술관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여기에는 그거 말고 또 유명한 것들이 있나요? 고딕지고요. 네. 쇼핑하기도 좋습니다. 네. 네, 뭔가 어떤 그 기념품 같은 거 원래 또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페인 브랜드 중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Z로 시작하는 브랜드. 아, 네, Z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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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좀 네. 밤이 늦으면 좀 가서 좀 자라 좀. 어? 아, 네, 네. 어? 현지 얼른- 발음으로 얼른 집에 가서 좀 자라. 아, 어? 네. S 발음으로 발음을 하는데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발음하고 S 발음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얼른 자라. 아무튼 뭐 네. 자라. 이게, 아, 네, 네, 네.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도 구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구매하셔도 되고 네. 아기자기한 기념품 같은 거 구매하시면서 둘째 날은 첫째 날 조금 힘들게 달렸기 때문에 둘째 날은 고딕지구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보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이제 둘째 날, 셋째 날까지밖에 안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네. 빨리빨리 좀 가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카소 얘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첫째는 둘째는 술 안 먹나요? 네. 술을 먹어야 좀 술 제가 얘기를 하고. 바르셀로나를 네. 어쨌거나 3일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해보고. 네, 해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의 정말 리얼한 그런 어떤 삶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삶을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재래시장. 아, 네네. 근데 바르셀로나에 또 유명한 재래시장이 있어요. 네. 그 재래시장을 방문해 보시면 우리 그 유명한 음식 중에 하몽이지 않습니까? 하몽? 하몽. 네, 하몽. 돼지. 네, 하몽. 되지. 하몽이 또 와인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아 뭐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박사님. 네. 박사님 어디 화몽 지금 얘기 한번 들어가나요? 해주시죠. 지금? 네, 네. 아, 살짝 이제 음식 얘기 제가 일부러 꺼냈습니다. 3일째 이제 먹기 시작하시는군요.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드신 걸로. 그러니까 이제 3일째 와서 이제 스페인에 와서 이제 뭐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김치찌개와 또 여러 가지 또 그 뭐 삼겹살 뭐 여러 가지 뭐 족발이나 이런 거 도전하시는 것처럼 뭐 도전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여행하는 동안은 뭘 먹고 살 것인가 이걸 봤을 때 스페인에 관한 음식에 대해서도 뭐 사전에 좀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뭔가 근데 뭐 먹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완전히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식재료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잘 찾기 힘들고요. 다 익숙한 것들이요. 이제는 정말 세계는 하나다. 하지만 여기 현지에서 맛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정말 이게 현지에 와서 먹는 맛이 내가 여행 와서 진짜 이것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와 봐야겠다라는 이유가 될 만한 그런 좀 가치가 있는 먹거리들. 일단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먹거리들 위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전국에서 이제 거의 식재료들이 다 올라오죠. 뭐 그 햇빛 좋은 발렌시아 오렌지 이런 거 막 들어보셨죠?
네, 들은 걸로 캘리포니아도 알겠습니다. 네, 예. 오렌지가 있고, 네, 발렌시아 오렌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좋지 않은 냄새가 그리고 또 뭐, 오렌지. 아, 네. 굉장히 실망스럽네. 이제 그 바닷가 그 햇빛 따사롭게 내려쬐는 그 발렌시아 이제 그 아랫동네로 좀 더 내려가면 또 이제 말라가 나오고 발렌시아 또 그 밑에 가면 또 이비자 섬 네. 또 있고 네. 그 태양이 뭔가 막 장렬한 그런 분위기가 또 스물스물 느껴지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네. 하몽에서 시작됐는데 하몽은 그 소금에 절인 돼지 뒷다리를 훈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그 염장을 한 그 돼지 뒷다리입니다. 통째로 그 아예 그냥 돼지 뒷다리를 그대로 그냥 소금에 통째로 절여가지고 만드는 그 퍼포먼스 때문에 그 바람이 잘 드는 곳이라든가 어떤 레스토랑에서 먼저 앞쪽에 막 말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집에 하몽이 있어. 그리고 그 돼지 뒷다리 하나가 또 굉장히 좀 비싸고요, 이제. 네. 근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뭐 한두 달을 먹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스페인 전문 레스토랑이다 그러면은 뭐 직접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하몽 다리 몇 개씩 가져와서 이제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그 뭐 이베리코 요즘에 이베리코 흑돼지 그 이베리코가 뭐냐 이거는 그 스페인에서 이제 도토리를 먹여서 이제 사육을 한 그 흑돼지를 이베리코 흑돼지라고 해요. 네. 이제 이 이베리코로 만든 어떤 그 돼지 뒷다리가 가장 이제 고급으로 이제 촉촉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네. 그 최상급은 그 돼지 한 족에 거의 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또 호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그러면 그 하몽을 먹으면서 그러면은 스페인은 이 아까 얘기한 까바? 카바. 까바. 까바. 네. 그거 먹으면 되는 건가요? CABA. 아니 뭐 까바는 스파클링 네 언제 어디서든 까바는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마트 가면 10,000원이면 사시고요. 네. 뭐 10유로 안쪽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드실 수 있는 750ml의 이제 내 손의 행복, 네, 소확행을 느끼실 수가 있고 네. 그 일단 짭짤한 어떤 염장 햄이나 이런 것의 장점은 뭐냐? 일단 양을 많이 먹지 않고 뭐 한 젓가락만 딱 집어 먹어도 그냥 훌륭한 술안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술안주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뭐 바게트 빵 올리브유에 찍어 먹는 그런 어떤 그 스페인에서 먹는 또 이제 빵콘 토마테라는 어떤 바게트 빵 작은 거에다가 토마토 소스 발라가지고 올리브유 발라놓은 거 그리고 이제 그 하몽 썰어놓은 거. 또 뭐 멜론하고 먹으면 또 이태리에서 뭐 프로슈토 햄과 같이 먹는 그런 또 훌륭한 또 전체 요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까바는 어떤 음식하고 먹어도 네, 어울리는 그냥 그 내 몸에 가장 가까운 물입니다. 네. 네. 마이크를 조금만 이렇게 예,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너무 강력한가요? 반응이?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요 시장이 이제 보케리아라고 하는 시장인데 네. 여기가 그 다양한 어떤 식재료를 팔기도 하지만은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길거리 음식을 좀 드셔보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아. 뭐 재밌는 건 떡볶이 파는 한국 가게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뭐 그걸 뭐 드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시는 하몽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 스페인 음식 문화 중에 재밌는 게 타파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처럼 뭔가 이렇게 크게 메인 요리로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하게 네네네. 이렇게 원하는 걸 골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어차피 혼자 가셨으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 네, 여성분이니까 예. 딱 맞을 것 같네요. 와인 한잔 하시면서 네. 뭐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슬렁슬렁 이제 걸어가시면 그 길이 그 람브라스라고 하는 거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머물고 계신 까탈루냐 그 광장에서부터 쭉 걸어가시면 여기가 람브라스 거리인데요. 그 람브라스 거리 지점에 지금 말씀드린 시장이 나오고요. 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저희가 그 바르셀로나타라고 하는 해변이 있어요. 근데 이 해변은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몸을 자랑하시는 굉장히 멋진 그 남성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꼭 가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는 필수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가 또 밤이 되면 분위기가 좋아요. 네. 해변들이 원래 좀 분위기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음식점들이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대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바닷가답게 네. 뭐 이런 해물을 이용한 다양한 우리 갑자기 밥 있잖아요. 밥. 빠에야. 빠에야, 그쵸. 빠에야. 갑자기 기억이 네. 나네. 이 빠에야도 뭐 드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새우를 뭐 주재료 한 그런 음식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행 중에 여기서 식사를 하시게 된다면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하시지만은
혼자 왔다라는 그런 어떤 엄청난 네, 외로움에 사무치는 네. 네, 그런 하루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그 한국에서 가셨고 여성 혼자 분이면 스페인의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소위 추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나요, 보통? 아우, 가만두지 않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딱 이제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났는데 바닷가 밤에 가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스페인 쪽에 또 진짜 커다란 그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 낮잠을 자는 그 시에스타 가 이제 계속 이제 레스토랑들이 문 닫는 시간도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간혹 어떤 그 식당들은 뭐 계획해놓고 이 맛집에 가봐야지라고 했는데 예약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내 동선상에서 그 집에 가야겠다. 근데 그 레스토랑이 굉장히 시간을 잘 맞춰가셔야지 오후 한 3시부터 한 6시 사이 그 사이에는 문을 다 닫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예약하려고 했다. 라고 하시면은 저녁 식사가 거의 한 8시, 9시부터 이제 서브가 시작되는 네. 그런 레스토랑들. 네.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유명 관광지에는 다 뭐 문연 식당들이 있지만 그 시에스타 네. 3시부터 한 6시 사이에 네, 피곤해 죽겠는데 어디 가서 먹어야지. 네, 문 쫙 닫고 있고 이러면 당황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건 네.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셨는데 요렇게 일정을 아마 진행을 하시면 바르셀로나에 대한 느낌을 충분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네,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간들은 원하시는 걸 하시면 되는데 네. 뭐 주변에 바르셀로나 주변에 가 보실 수 있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데는 이제 몬세라트라고 하는 곳인데 수도원 가야죠. 예, 성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아, 여기 산? 예, 네. 유명한 뭐 수도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에 가면은 검은색으로 된 성모 마리아 상도 있다. 그리고 아, 시간대를 잘 네네. 맞춰서 가면은 뭐 여기서 그 성가를 부르는 또 성가대도 만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저거를 떠나서 이 산에 가셨을 때 이 산에서 보여지는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산에서 올라가실 때는 뭔가 그 케이블카 같은 걸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네. 내려오실 때는 트레킹 코스를 잠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가신 김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딱 이런저런 좋죠. 생각을 또 정리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여기를 다녀오시면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지역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 만약에 와인을 좋아하신다고 네. 그러시면은 뭐 몬세라트 주변에 지금 우리 한참 말씀하신 그 카바. 카바. 네. 카바인가요? 까바인가요? 까바. 네. 카바. 저는 카바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까바였군요. 네. 이 카바의 모습을 그러니까 와인을 만드는 그런 와이너리를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와이너리를 방문하게 되면 좀 재밌는 게 그 와인을 숙성시키는 창고에 들어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에요. 네. 특별한 경험이죠. 네. 진짜. 그리고 우리처럼 뭐 이런 냉장고 이런 데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전 말 그대로 땅을 파서 서늘하게 한 그런 창고들, 선택된 받은 사람들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창고들에 가서 그 옷구덩이에서 막 따낸 예, 그 와인을 맛볼 수 네네.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냥 갈 수는 없고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투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투어를 예약하셔야죠. 현지에서도 그런 거를 예약할 수 있고요. 네. 뭐 호텔, 머무신 네. 호텔에서 사실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몬세라트랑 이런 그 와이너리 투어는 한꺼번에 진행하는 그런 또 한국 여행사도 꽤 있어요. 아, 네, 하루 네네. 코스로 해서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셔도 되죠. 알겠습니다. 네. 술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상에 만나서. 아니 뭐 지금 자꾸 술보다는 솔직히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와인으로 정말 와인의 어떤 기원이 되는 국가로 그 세 가지 나라로 인정받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 문화라든가 국가 스페인의 문화의 하나로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또 와인입니다. 스페인 와인. 그러니까 9대륙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9대륙 그러니까 뭐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최고의 어떤 3대 천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 와인, 네. 그리고 뭐 이태리 와인, 그리고 스페인 와인. 네. 이미 거의 뭐 같은 위상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프랑스, 네. 이탈리아와 거의 동급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그 스페인 와인은 그 위상으로는 거의 뭐 정말 프랑스, 이태리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그쪽 지방에서는 워낙 그 대량 생산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도 우리나라하고는 어떻게 접점이 좀 약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프랑스, 이태리에 비해서는 어떤 뭐 커다란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거대 사건들이 와인과 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에피소드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 보통 뭐 어떤 건가요? 뭐 나폴레옹이 무슨 이제 지브리 샹베리 땅을 못 먹어서 마지막 그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 아니면 뭐 또 이제 미국 같으면 여러 가지 또 유명한 배우가 뭐 저는 그 뭐 샴페인으로 목욕을 해요. 뭐
마릴린 몰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뭐.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했다. 뭐 스페인 쪽에서는 예, 우리하고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 어떤 접점이 좀 교류라든가 없었다. 예, 이런 게 네. 굉장히 좀 없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품질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프랑스 이태리 절대 꿀리지 않고요. 네. 그래서 모든 와인을 좋아하는 애호가분들은 그 앞으로 이제 프랑스 와인 많이 비싸요. 네. 가성비 최악입니다. 아. 네. 가성비가 최악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비싸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태리도 네, 프랑스 와인이 떨어진다라기보단 너무 지나치게 그렇죠. 한국에서 좀 비싸다. 네. 뭐, 예, 근데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예, 프랑스는 이미 그 완성돼 있는 뭐 역사적으로 인류와 함께 해온 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페인 와인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인정받기 시작하면은 이 가치가 정말 또 몇 배로 뻥뻥 뛸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뭐 몇만 원 주고 사먹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얘네들은 점점 만나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이제. 네. 이제 중국에서 와인 맛을 아시게 되면은, 네. 그러면 뭐 큰일 납니다. 저가 네. 우량주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역시 와인 전문가 네. 우리 네. 안쌍떼. 그러니까 예, 딱 박사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포도밭 면적만으로 보면은 스페인이 세계 1위입니다. 아. 가장 많은 넓은 곳에서 이제 와인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멘트를. 네. 오케이. 네. 뭐 일단 괜찮습니다. 와인 역시. 그 와인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이제 좀 바뀐 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소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와인 생산량으로는 네. 땅은 스페인에 좀 밀리지만 와이너리의 어떤 면적은 밀리지만 이태리가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생산량은 이태리가 제일 많고 그 포르투갈 면적이나 면적은 이제 세계 1위고. 면적은 스페인이 1위고 네. 소비는 미국이 네. 1위고. 그 이게 어떤 뭐 그 계속 뭐 유지되는 이런 게 아니라 매년 뭐 조사라는 시점에 따라서 네. 프랑스, 이태리 같은 경우는 뭐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국내 소비량 또 뭐 그 국제적으로 소비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평가 지수에 따라서 그냥 서로 1위를 다 하고 있어요. 네. 뭐 조만간 와인 소비는 중국이 다 먹지 않을까요? 아니 뭐 중국이 먹기 시작하면 그 지금 현재 가장 놀라운 건 레드 와인만으로 놓고 보면은 중국이 세계 1위. 네. 아, 생산이요? 소비가요? 소비가. 아. 그럼 전 세계에서 레드 와인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지금 현재 벌써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이 화이트 와인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끝나네. 중국 와인 세계 1위. 또 샴페인 맛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샴페인 값은 2배로 뛰면서 네. 가뜩이나 되시는 대로 좀 늦게 알았습니다. 예. 아 이제 이제 말하겠네. 예, 이게 정말 그 와인은 그저 희소가치 때문이에요. 일단 근데 그 포도밭 스페인 면적은. 와인을 좀 얘기하셨는데 스페인의 아, 예. 그 까바라는 거만 저는 들었는데 그 외에 뭐 이렇게 뭐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뭐 그냥 조금 더 말씀을 한 말씀 네네네. 더 드리면 그 스페인이 원래 이제 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선박 네네. 유명한 그렇죠.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그 배를 타고 나가는 선원들한테는 와인이 필수거든요. 네. 근데 보관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원래는 와인 자체에는 알코올을 더 첨가하지는 않는데 일부러 알코올을 더 첨가해서 보관이 용이하게 변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고 주정 강화 와인. 네. 근데 네. 이제 이 포르투갈도 유명하지만 스페인에는 셀이라고 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달면서 굉장히 도수도 높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와인처럼 벌컥 마실 수는 없지만 그냥 기분상 한 잔 정도 이렇게 먹으면서 네. 그 디저트 와인으로 드시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제가 얘기한 게? 아우 우리 안쌍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얼마나 근데 맛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네. 조금 알코올을 더 네. 첨가를 했다라는 면은 도수가 좀 더 높은 건가요? 일반적인 와인보다? 네? 아, 예, 많이 높아요. 그 주정강 와인은 이제 포트 와인이라고 하는 거고, 쉐리 와인은 그 식전주.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맛이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와인 맛이 아니에요. 그냥 시큼한 어떤 식초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일 거예요. 처음에 드시면은. 근데 그러면은 뭐냐, 입맛을 돋궈주는, 예, 쉐리 와인. 뭐 등급도 굉장히 많이 세분화됩니다. 얼마나 시냐, 얼마나 좀 그 어떤 뭐 떫은 좀 이런 좀 묘한 맛이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와인이랑은 조금 다른. 네, 아니에요. 이제 네, 그 이제 네. 쉐리 와인은 그냥 쉐리 와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김 대표님 말씀 주신 거는 스페인에서 또 뭐 포르투갈 쪽하고, 연관이 그 포트 와인 쪽이고, 그 지금 그냥 이분 입장에서 지금 떠나시는 이 이제 바르셀로나를 딱 찍어서 여행하시는 분한테 네. 뭐 가셔서 또 와인 공부하고 가실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서 그냥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뭐 까바라고 써 있어요. 네. CAVA 써 있으면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까바면 까바예요. 네. 네. 여러 그냥 유명한 까바를 까바들 드시면 뭐 되고. 여명 네. 브랜드들 있죠. 상관없어요. 까바는 까바고. 네. 네. 그리고 뭐 레드 와인 하나 먹고 싶다면은 그냥 란. 네. 그냥 와인 어떤 이름 하나 딱 외워가시면 됩니다. 스페인 간 김에 뭔가 그래도 좀 맛있는 거 그리고 뭐 스페인만의 어떤 그 색깔이 있는 그런 때로를 반영하는 그런 멋진 와인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LAN 란. 란. 네. 지금 전문점으로 달려가세요.
알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네. 저희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자, 빨리빨리 이제 뭐 좀 나가시죠. 마무리를 네. 해야 되긴 하는데, 네. 그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도시들뿐만 아니라 뭐 지로나나 시체스 같은 곳들도 있거든요. 네. 시체스 해변. 네, 네. 그래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 시대 건축물이 남아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천천히 이제 바르셀로나 고딕지구를 좀 축소시켜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데. 바르셀로나는 대도시니까 많은 관광객들도 있고 그다음 현지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지로나라고 하는 곳은 헤로나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지로나라고 헤로나? 하는 곳은 네. 현지인들이 주로 있는 곳. 그러니까 네. 관광객들보다는 작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주로 있는 곳이라서 거기를 이제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유난히 맛집이 많은 동네가 또 지로나가. 네. 헤로나. 지로나라는 곳은 바르셀로나에서 지로나?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인가요? 1시간 정도 아, 뭐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뭐 이동하시면 우리로 치면 위성도시 정도 되는 뭐 정도. 네네. 네. 그렇죠. 일산. 급행 타시면 40분. 분당. 네. 네, 완행 타시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멀지 않네요. 네. 딱 그러면 뭐 갔다 오시기 딱 좋네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뭐 지로나 간다 그러면은 꼭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 지로나 갔다 올 때 메로나. 네. 네. 왠지 할 것 같았는데. 네. 아, 제가 할것 같았는데. 그리고 또 멈췄어야 하나 되는데. 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체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 발음은 좀 기분이 나쁘지만 네. 아까 그 바르셀로나에서 보셨던 해변하고는 또 다른 해변이거든요. 네, 네. 해변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좀비들이 많이 여기가 시체스 해변. 네. 좀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체스 시체스 해변. 해변이 뭘로 유명하냐면 좀비. 저는 좀 그쪽 성향이 아닙니다만 좀비 여기가 아닌가요? 그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해변.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사실 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살짝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좋네요. 같아요. 네. 좋나요? 네. 뭐 좀비는 네. 네. 좀비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말씀해 주실 그 외에 또 만약에 어차피 일정이 좀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 내에서 이것만큼은 좀 경험해 보셔라. 뭐 다양한 공연들이 있지만 카탈루냐 음악당이 있어요. 네. 근데 카탈루냐 음악당은 거기서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이 공연장이 갖고 있는 그런 예술성 때문에 유럽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홀로 뽑힌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이쁘다라는 건물 말씀이시죠? 외관이 네. 아니라 내관. 내관이. 예, 그 안쪽에 이제 그 네. 세팅되어 있는 곳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네. 피카소의 말을 떠올리신답니다. 네. 아, 네. 외부보다는 네. 내부를 그렇죠. 이제 내부. 하는,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공연 중에 공연 시간을 좀 이렇게 날짜를 좀 잘 맞추시면 또 이 스페인의 유명한 공연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클래식 기타거든요. 네. 이 클래식 기타를 사실 뭐 거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린 이런 도시에 보시면은 골목에서 누군가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정식적으로 그런 데 가서 공연하면 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재밌고 뭐 내가 클래식에 대해 관심이 없어도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제 마음에 스페인. 이렇게 그 기타 줄이 있어요. 네. 그거를 막 누군가 전문가가 와갖고 네. 어루만져주는 그런 느낌을 좀 이런 받았어요. 표현을 또 쓰시네요. 그 클래식 기타라는 그 분야를 그러면 스페인이 거의 이렇게 창시를 한 건가요? 뭐 그런 음악적인 조예까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 아예 지명 자체가 그 세고비아 그 기타 브랜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클래식 아니 기타의 그게 명가. 네. 예, 그 마드리드 이제 스페인 수도 그쪽에서 이제 그 똘레도하고 이제 거의 북쪽으로 잠깐 한 30분 거리에 그 세고비아 기타 좋은 겁니다. 네. 이제 클래식 연주를 하는 또 누구나 또 처음에 선택을 하는 나 MT 가서 이거 연주해야지라고 배우기 시작하는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자, 그다음에 한번 불러볼까요? 이분들이 더 해도 됩니다. 네. 이분이 이 사연 중에 말씀하셨던 클럽 있잖아요. 예. 아, 클럽도 이걸 있습니다. 빠뜨리면 안 되죠. 네. 네. 아, 바르셀로나 유명한 클럽이 있어요. 네. 근데 꽤 많습니다.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인데.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우리 좋아하시는 그 굉장히 비트 빠른 그런 음악이 나오는 클럽도 있지만은 뭐 재즈 클럽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좋아하시는 음악이 어떤 건지 선정을 해주시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건 추천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그러면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그 중에서 하나를 좀 또 특별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저는 사실 이 네. 바르셀로나 클럽에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자, 람블라 거리 있습니다. 람블라 33번째 가면 돔 클럽이고요. 유명하죠. 네. 네. 예. 돔이 이렇게 열리나요? 아,
굉장히 우리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그런 뭐 뚜껑 열리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가 있고 좀 이제 프라이빗하고 좀 럭셔리라기보다는 조금 쉽게 말하면 조금 이제 젊은 분위기, 어린 분위기의 클럽은 오피움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레스토랑입니다. 디너쇼 같은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분위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이제 럭셔리하고, 네. 오피움. 스페인의 클럽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런? 일단 뭐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은 관광객분들도 익숙하게 갈 수 있는 인터내셔널한 분위기의 클럽에서는 그런 걸 꼭 하더라고요. 앞에서 댄스를 리드하는 그쪽 직원들이 있어요. 네.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영어권에서는 모두 YMCA 춤을 가르쳐 주면서 몸으로 Y자 만들고 M자 만들고 이런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꼭 마카레나. 네. 마카레나 하는, 그런 거 한번 춤 가르쳐 주고, 네. 다 같이 좀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그런 걸 좀 해요. 네. 관광객분들이 새벽까지 밖에서 나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정신줄 놓고 놀진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친숙해진 그런 분위기만 느끼셔도 충분히 정말 이국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꼭 가보십시오. 네. 클럽까지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늘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바르셀로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일정은 얼굴책 여행하고 자빠졌네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책에서 여행하고 자빠졌네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엿빠졌나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뭔가 색다른 자기만의 여행 일정을 짜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하고 자빠졌네 얼굴책 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선정하여 사연 소개와 함께 특별한 일정을 짜드립니다. 네. 뭐 늘 그렇지만 저희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고, 마지막 곡은 빈지노의 달리반 피카소 음악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